안녕하세요. 프롬 더 바디 이원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건전과 족저근막염을 재활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킬레스건 혹은 족저근막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충격파나 약물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합니다. 이때 이제 염증도 가라앉히는 약을 쓰기도 소염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할 뿐 잘못된 보행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의 불균형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움직임을 교정하지 않으면 통증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근막염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원인이 되는 발생 기전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해 드리고 이거는 둘 다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은 단순히 피해자일 뿐이고 원인이지 않습니다. 고관절의 기능 저하와 불안정성 증가, 그리고 과도한 체중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지 발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거를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우리의 무릎의 안쪽으로 살짝 무너지면서 이로 인해서 발도 이렇게 평발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는 고관절이 왜 기능이 떨어지냐면 둔근 기억사실증이라서 우리는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둔근의 기능이 특히 둔근의 안정화 근육이 굉장히 빨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둔근의 보상을 위해서 종아리나 발에 그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는데요. 또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의 관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절은 우리의 무릎이나 이제 관절이 부상을 당하면 이거는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은 과사용된 종아리 근육인데요. 대표적인 종아리 근육은 가자미근과 비복근인데 이 중에 가자미근은 안정성에 특화된 근육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자미근이 과긴장이 되면은 아킬레스건하고 그 다음에 족저근막에 과긴장과 타이트함을 줘가지고 아킬레스건염과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아치와 내재근 약화인데요. 우리 발의 내재근은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걸을 때 윈드라스 기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면서 요 내재근 족저근막이 팽팽해지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아리에 과사용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에 무리를 하게 해주는 원인이 됩니다. 재활 솔루션은 첫 번째 단계는 연부 조직 이완입니다. 마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종아리 텐션뿐만 아니라 햄스트링, 둔근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은 연부 조직 이완, 근막 이완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관절 안정화를 확보하시면 되는데요. 고관절 안정화는 크게 대둔근,
중둔근, 대둔근, 중둔근, 그 다음에 장골근 요 세 가지 근육이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근육들의 긴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재근 강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내재근을 먼저 강화하더라도 고관절의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내재근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요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폼롤러나 공 마사지공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요 비복근과 가자기근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고관절 안정화인데요. 뭐 여기서는 중둔근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중둔근, 대둔근 그리고 장골근까지 세 가지 근육을 같이 활성화시키고 나중에는 싱글렉 스탠스나 싱글렉 데드리프트 같은 형태로 해서 협응 능력까지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슈풋 운동인데요. 편하게 발을 이완해가지고 저 발바닥을 지면에 잘 붙인 상태에서 실제로 발은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면을 누르면서 뒤꿈치와 앞꿈치로 지면을 누르면서 아치를 생성하는데 이때 발가락을 굽히지 않고요. 이때 발가락을 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쭉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티다가 놓아주고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티다가 놓아주면서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제 그러면 얼마면 다 낫습니까?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개월 정도는 통증 조절하고 이완하고 이때는, 심하게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와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고관절 안정화 운동들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3회는 기능 회복 및 내재근 등을 계속 같이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때 보행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회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지 보행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이게 우리 보행 패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뇌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게 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이 로 바뀌게 됩니다. 성 속에서는 일단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를 좀 신어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산이나 달리기는 아킬레스건하고 족저근막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시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부종을 좀 관리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치료를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빠른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아픈 곳만 보지 말고 원인을 찾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자체가 아니라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관절 활성화 후에 쇼풋 운동으로 무너진 아치를 세우시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패턴을 교정을 통해서 이제 보행 패턴을 입력시키면 되는데요. 통증이 없어져도 이게 통증만 없어질지 아직까지는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 거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 가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혹은 요 재활센터에서 운동을 배우신 다음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스스로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나 병원을 그냥 가서 치료만 받는 데라고 하지 마시고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는 방법, 재활운동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연습하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롬 더 바디 유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